헌법 제77조 3항과 개헌법 9조 1항에 의하면 계엄 선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에는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 선관위의 비협조로 극히 일부의 장비만 점검했는데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서 계엄 선포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김영현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에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서 서버와 직원의 휴대폰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봅니다. 헌법 제77조 3항과 개헌법 9조 1항에 의하면 계엄 선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에는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거의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 선관위의 비협조로 극히 일부의 장비만 점검했는데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서 계엄 선포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김영현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고 계엄하에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역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가 헌법 법률 위반에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국회 보조금 등 문건과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에는 물론 김영현 장관 역시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로 인하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김영현 장관은 이를 전제로 해서 계엄령 선포에 맞춰 형식적으로 포고령과 문건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이 해당 내용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면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와 같은 입구 창설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무총리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였다면 국무총리에게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만으로서 헌법 법률 위반에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정당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하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 여부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위배 행위가 있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라야 하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들이 과연 헌법 질서를 뿌리쳐야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유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자체는 헌법 77조에 의한 합헌적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입니다. 의원들이 출입이 막히지 않았고 국회의 의장 의원들은 모두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엄 해제 결의가 진행되었고 피청구는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헌법 질서의 전복 기도나 대통령 군이 치는 배신 행위가 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거대 야당의 이딴 탄핵 소처의 남발과 입법 폭거와 핵심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 안보 치안의 위기,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의 심각한 취약 등 국가 위기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고뇌에 찬 판단으로서 헌법 질서 전복 기도나 대통령의 국민 신임의 배신 행위로 치부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시어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수호의 장치로서의 탄핵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과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